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책 교수.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 선생입니다. 야, 공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참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네. 참 이렇게 그동안 한다, 만다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가 기대를 하고 계셨죠? 제가 알기로는 한 저희 어머니 아버지 2분 정도.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광고해주겠다고 한 네. 3분 정도. 아하, 5분이시면 충분하세요. 그쵸. 네. 모든 유튜브 채널이나 프로그램의 시작이 참 5명을 갖고 시작한다는 게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네, 저희 팬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장첸이신가요? 저요? 네.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요. 저 장씨예요, 그리고.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생각하다가, 그냥 장첸하자, 그냥. 하필 그때 또 TV에서 범죄도시 1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3가 나와서 네. OCN이나 이런 영화 채널 보면은 자꾸 1, 2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딱 보이길래 머리를 장첸식으로 묶고, 네, 장첸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공 선생님은? 저는 사실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요. 누가 지어줬지? 저 장첸 씨께서 너는 공 선생 해라. 그 갑자기 공 선생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공 선생님이 실제로 공자의 후예십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공지. 그리고 오늘 네. 요즘 이제 저희가 채널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각자 읽은 책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포밍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좀 문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제가 좀 배울 게 많은 분이다 보니까 선생님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해서 공 선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냥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장첸과 공 선생의 책 요셉.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팟캐스트 그리고 플로에도 런칭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느 플랫폼으로 만나 뵙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좀 창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 1000명인가요? 커뮤니티 열리는 게? 맞아요. 제 개인 채널은 300명인데 열리던데. 그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올해 해가지고 너 해라, 알았다. 이런 느낌으로 열어준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커뮤니티 열리면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이제 댓글도 쓰시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영상에도 댓글을 달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토픽을 좀 제시해 드리고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그 상태에서 댓글을 달고 좀 참여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커뮤니티가 열리면은 저희가 또 이제 각종 이벤트나 구독자분들에게 책을 선물한다든지 구독자분들에게 저희가 조공을 받는 협찬을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네. 구독자들과 소통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사실상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채널이 그래서 뭐냐.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 하나를 4개체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형식상 오늘 이 책을 준비하긴 했는데 책 이야기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1시간을 저희가 한다 그러면은 책 이야기는 진짜 한 20분 남짓? 근데 그 외에는 그 책에 나온 상황들 혹은 책에서 제시하는 주제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만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느냐 저희는 특별하고 대단하신 분인가요? 본인은? 아니죠. 네, 저도 참 없는 보잘것없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보통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참 어디 강의를 가거나 어느 학술에 이런 걸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혹은 TV에서도 참 전문 지식들 혹은 책에 관한 역사에 관한 우리가 몰랐던 정말 엄청난 지식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전문가들이 혹은 좀 이렇게 대가분들이 참 많은 곳에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경쟁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보통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 책을 저희가 저희만의 시각으로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식견이 짧으시네요. 뭐 이런 댓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나? 음. 뭐 이런 댓글 혹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댓글 환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소통이에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저희는 저희만의 시각과 이런 것들을 나누고 저희가 수다 떠는 건데, 그걸 보면서 야 니네는 그거밖에 이게 안 돌아가니? 라고 댓글을 써주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저희가 몰랐던 또 하나의 의견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시각일 수 있겠죠. 맞아요. 대신에 그 댓글을 다시고 그 달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댓글이 이제 더 상단에 뜰 수 있을걸요. 아, 저는 사실 이 채널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파워 아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소심하고 약간 내향성이 좀 심해가지고 독서 모임 참여하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 얘기는 듣고 싶어요. 뭐 도청 이런 걸 하시면 아, 그쵸. 그러면은 되긴 하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역할을 저와 같은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꼭 독서 모임을 참여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제 의견 또한 뭐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죠. 그런 곳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고, 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해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주제에 무슨 광고냐고 하겠지만, 저희 이미 광고 3개를 확보해 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비로 책도 저희가 사서 보고, 저희가 다 읽었던 책들 선물 드리고, 그죠? 저희 방송 장비도 바꾸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체크 셀프 보고 주문했다 이러면은 뭐 1+5 막 이런 혜택도 주실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 갈비찜집이 있던 것 같은데, 갈비찜 1+5 가능한가요? 한번 방문하시면 그 뒤에 5번을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하,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죠. 네. 그래서 1+5. 실제로 저희 2달 내내 여기서 식사했던 적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어느 맛있었어요. 곳이냐? 주안 신 매운 갈비찜입니다. 주안 경양 프라자 있는 근처에 있는데, 물론 이제 전국에서 보시는, 그리고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걸 광고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언젠가 한국에 오신다면, 언젠가 인천에 오신다면, 언젠가 주안에 오신다면 한번 꼭 방문하시고 체크 셀프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모자라고 할 거예요. 저희가 얘기를 따로 해놓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광고한다고는 얘기했는데 뭐 우리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갈 거다 라는 얘기는 아직 좀 저희가 안 해놔가지고 네, 어쨌든 굉장히 맛있는 곳이에요. 저희가 2달 내내 식사를 하고, 아무튼 참 매콤하고 맛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광고를 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뭐 광고를 내리거나 유튜브 자체적으로 하는 광고는 없어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광고가 갑자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광고는 영원히 남아야죠. 우리가 채널 폐쇄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구설수에 휩싸여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채널을 없애지 않는 이상 광고는 영원히 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인트로가 길었는데 오늘이 저희가 첫 촬영이다 보니까 저희 채널의 방향성이라던가 저희가 그려왔던 미래에 대한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인트로가 좀 길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네. 영화를 하나 만들고, 영화. 무비 말고 영화. 제로 네. 좀 채널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로 영상 업로드하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과연 누가 볼까 그걸
뭐 어느 날 알고리즘에 떠서 무슨 책 한다고 해서 검색해 봤다가 아 이런 애들이구나 하고 영화를 찾아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첫 화에 할 얘기 다 하고 넘어가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벌써 뭐 지금 몇 분 됐나요? 벌써 한 30분 돼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물론 제목 보고 그리고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께서 아 나 그 책 이야기 한다 해서 왔는데 이 새끼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네. 첫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우린 이런 놈들이다 라는 네. 거 좀 이야기하느라고 길게 시간을 좀 잡아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이제 책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 했었나요 우리가? 책 제목 얘기도 안 했었나요? 책 제목 얘기도 안 했죠. 네, 아까 어떤 책을 그건- 할지도 얘기 안 했죠. 아까 그거는 저희가 아 예비 촬영 때 했던 네, 거구나. 연습할 때 저희가. 자 그러면 네, 저희가 나름 연습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좀 그렇네요. 진행이 네. 허술할. 얘기를 다 한 줄 알았어요 저희. 네. 자 어떤 책인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나눠볼? 제가 나눠볼 아, 첫 네. 번째 소설은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모순 좀 가까이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유튜브처럼. 네. 손바닥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 손가락 조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모순. 네, 아 참 모순이라는 이렇게 책이에요. 책 표지도 모순답게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고 그죠? 그게 무슨 말이죠? 아. 뒤집어져 있어. 아, 죄송합니다. 네. 자 모순이라는 책이네요. 모순 단어 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그죠. 많이 들었던 단어죠. 모순이라는 단어의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창과 방패죠. 아, 그쵸. 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야기 해보시죠.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뭐 공 선생님, 조상님 공자 시대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거의?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저도 뭐 정확한 얘기는 알지 않는데 옛날에 모든 것을 뚫는 창이 있었고 그렇죠. 그걸 파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막는 방패를 파는 상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 해갖고 이제 창과 방패라는 뜻의 모순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순되는 상황. 창 네. 방패 장수가 웃깁니까? 아니요. 모순되는 상황이 너무 익숙하게 쓰이다 보니까 그죠. 이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뜻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모순은 뭐 모순이죠. 맞지 않는. 맞지 않는 맞지 않은? 아무튼 대비되는? 대조되는? 극명히 대조되는 상황? 어렵네요. 그죠. 물론 이제 네이버에다 모순을 치면은 또 이제 그 고사에서 유래한 거 말고 단어가 아예 갖고 있는 사전적 개념이 또 나오겠지만 그죠. 저희는 검색해보지 않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검색해보시고 혹은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모순되는 단어들을 몇 개 말씀해 드리자면 네. 행복과 불행, 행복과 불행. 네. 그 다음 삶과 죽음, 정신과 육체, 풍요와 빈곤. 모순의 창작 노트 곳곳에는 이런 종류의 복합어들이 아주 많이 발견된다. 흘려 쓴 글씨로 붙박여 있는 그 편린들은 아마도 주제에 관한 내 마음의 문의일 터였다. 이런 식으로 반대어를 자주 사용하시고 그 반대가 되는 복합어들로 소설을 이끌어 나가세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이 소설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네. 했는데 그럼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내용은 일단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중국인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인가요? 네, 자신의 시점으로 자신의 세상을 관조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객관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그런 소설이고요. 네. 그 안진진의 삶에 얽혀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물들을 아주 냉정하게 잘 그려냅니다.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간 관찰자적 시점으로.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줄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안진진의 가족 관계, 그러니까 이모와 엄마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그 안진진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야기에 대한 것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안진진의 남편 깜찾기가 두 번째 주제가 될 수 남편 있어요. 깜찾기. 네. 듀오. 나영규랑 김장우라는 두 남자 인물이 등장하는데 네. 이 두 인물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가 소설의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응답하라 시리즈랑 좀 비슷하죠? 아, 그러네요. 그죠. 시대적 배경도 약간 그때쯤 아닙니까? 그쵸. 시대적 배경이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응답하라 1988 88, 정도랑 비슷할까요? 90, 90? 93. 93? 응답하라 뭐? 시리즈가 그렇게 많았어요? 뭐 있었죠? 94. 94가 있지 않아? 아, 그래요? 1994? 아, 98. 98? 97 없었나요? 몰라요. 아. 만약에 9세가 있었다고 하면 94 정도의 시대의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 저자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쵸. 이름이 나 찍어요. 양귀자 선생님. 네, 양기자 선생님이 사실 성함 자체가 그렇게 보편적인 이름은 아니잖아요. 되게 그렇죠. 독특한 이름인데 이게 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었는데 저희한테 익숙한 소설로는 원미동 사람들이란 소설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네. 학교 다닐 때 그쵸. 지금 교육 과정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저희 세대라면은 다 알지 않을까요? 양 그 부천 원미동 그쵸, 사람들. 원미동 사람들. 이제 원미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실 수 있는데 부천 원미동이 맞나요? 그 소설에서 배경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거기 응. 약간 인트로 초장 내용으로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실패를 해서 부천 뭐 집을 구하다가 이렇게 외곽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지금 부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부천을 가지고 그 당시에 부천 원미동을 가지고 하나의 가상 공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사실. 뭐 또 하나의 평행 부천을 만들었다. 사실 저는 원미동 사람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 소설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잘 기억은 네. 나지 않지만 제가 원미동에 또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원미동에 살았어요. 부천 원미구 원미동에. 그러면은 네. 몇 년생이시죠? 제가 그 소설의 등장인물로 나올 영생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네. 뭐 그 당시에 네. 뭐 옆집에서 애기. 아기를 낳았다. 울음소리가 네. 우렁차게 동네를 휘감았다.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제가 네. 어렸을 때 산 게 아니라 20대가 지난 다음에 원미동에 그래요? 살았기 때문에. 아쉽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원미동으로 오라 할 때마다 항상 그 소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에게 익숙한 소설인 원미동 사람들의 저자님인 양기자 선생님. 그렇죠. 네, 양기자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소설입니다. 네, 그분의 소설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네. 본 책으로 또 돌아오면은 그죠. 모순이라는 것을 모순이라는 책에서는 안진진의 시각으로 네. 참 담담하게, 덤덤하게, 그쵸. 냉정하게 네. 다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양기자 선생님의 작품들이 대부분 약간 그런 툴을 띠고 있지 않나, 문체를. 그쵸. 문체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평가를 저는 들었어요. 제가 이 소설을 선택하게 된 건 이 네. 소설을 추천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제가 아는 누나한테 소설을 추천받았는데 네. 그 누나의 말을 빌려서 쓰자면 문체가 굉장히 힘이 있고 강렬했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문체들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군더더기 없고 어떻게 감정이 좀 배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많은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좀 힘이 있는 문체들을 좀 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해밍웨이의 그 어투와 좀 닮아있지 않나. 해밍웨이는 약간 그런 평이 있잖아요. 빙산을 서술하는 작가다.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수면 위에 있는 요만큼인데 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얘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거 자체로는 참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내포된 내용을 우리가 그 문장만 보고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맞아요. 약간 그런 힘을 가진 게 해밍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작가의 소개에서도, 작가의 글에서도 네. 이 소설은 아주 천천히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천히 읽었을 때 그 빙산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빙산의 윗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는 빙산의 한 이 가닥 정도 이렇게. 그래요. 저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물론 맞아요. 뭐 나온 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뭐 음. 누구에 따라서는 스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 다음 주 이거 읽으려고 주문했는데 하는 분들에게는 스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어느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께 맡겨놔야 여러분들께서 또 이 책을 사서 보실 수도 있고 재밌겠다, 읽어봄직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도 광고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저는 스포를 할 생각이에요. 네,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전부 얘기할 생각인데 만약에 혹시 이게 좀 싫으시다 하시면은 여기를 넘겨가시고 나가세요. 아니요, 나가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인트로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네, 서로에게 이제 전부 소설의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이라던가 거기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저희 장채님과 나눌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좀 스포가 된다 하시더라도 이미 좀 나온 지 책도 오래됐고 25년 됐네요. 그렇죠. 내용에 대한 것들도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요. 뭐 25년 된 거 가지고 스포했다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리 소설이나 범죄 소설이 아니다 보니까 뭐 결말이 이런 결말이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범죄가 안 나오나요? 범죄는 잠깐 나옵니다. 나옵니다. 재밌겠네요. 네, 나옵니다. 그래서 스포를 미리 경고드립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책의 줄거리 제일 중요한 부분,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만 보고 끄실 수도 있겠지만 책의 줄거리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아까 책 소개 내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안진진 씨입니다. 25살이고요. 25살. 네. 나이가 굉장히 어리네요. 그쵸. 이게 근데 98년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 게. 프랑스 월드컵 해야 되잖아요.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못 봤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땐 좀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당시에는 20대 후반만 돼도 다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요즘이야 30살 혹은 30살이 넘어도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제 전화기로만 소통하던 시대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25살이면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뭐 집안에 따라서는 노처녀란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참 이거 이 애긴데 이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우여곡절이나 굴곡이 많았던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삶에서 모순점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행복을 어떤 불행을 선택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감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줄기일 거예요. 이 두 사람. 네, 아까 소개했던 나영규와 김장우라는 두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김장우는 확실히 사소한 걸 좋아해요. 야생화를 사진 찍고 그 야생화에서 의미를 찾고 약간 야생화에서 약간 감성적인 걸 찾고 약간 지금 살아있었다면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나이상으로는 지금 세대라면은 진짜 인스타 엄청 열심히 할 만한 분이네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 이제 꽃으로 해놓고 인스타그램 너는 내게 꽃이 되었다. 세상에 좋은 분이네요. 네, 그렇게 감상적이진 않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이신 분은 또 아니었어요. 맞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안진진이 뭐 하자고 하면 그래? 진진 이거 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하나 결정하는 일이 없이 이렇게 이끌려 다니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타입의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영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력하고 되게 이제 성실하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계획형입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것까지 미리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포즈를 할 때 상황이 묘사가 되는데 안진진의 말을 빌려서 하자면 형수와 형까지도 이제 다 초대를 해놓고 형의 강아지마저 프로포즈를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계획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짜여진 상태로 연애조차도 그렇게 하는 인물이 나영규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보면서 누구와 사랑을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할지 그렇게 끝까지 소설에서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줄거리가 될 수 있겠죠. 오, 약간 옛날에 미국에서 결혼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류가 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내용의 결과 비슷한 것 같네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진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어머니와 이모가 또 나오게 돼요. 근데 어머니와 이모는 같은 날 태어난 아주 똑같이 키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성적도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네, 일란성 쌍둥이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 이모 둘 다 이응 미음이에요, 그죠?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엄마와 이모는 이제 안진진의 엄마가 10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선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지금의 아빠를 만나게 되고 언니니까 네, 네가 그렇죠. 먼저 가라. 네가 먼저 주선을 봐라. 이렇게 해서 먼저 보게 돼서 아빠를 만났고 네. 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동생이니까 이후에 주선을 받겠다 해서 받아서 이모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족이 굉장한 대비를 이룹니다. 데뷔를.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네, 어머니와 이모는 일랑성 쌍둥이로 동일하게 태어났지만 그리고 또 동일한 날짜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네. 그러면은 친척들은 어디를 가셨을까요? 이게 한 곳에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합동같이. 네, 합동처럼.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 한날 한시에 내쫓아 버리겠다.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부원결의. 축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축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냥 유쾌한 덕담 같은 그쵸, 그런 유쾌한 거였네요. 덕담. 네, 근데 부원결의는 외할아버지는 아니고. 네. 이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게요? 이제 딸이고 그 당시에는 아들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쌍둥이야. 이게 횡액이라고 봐야 될지 횡재라고 봐야 될지 그러게요. 네. 몰랐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같은 날 태어난 같은 사람이 10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안진진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을 일삼고 아이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뻑하면 집을 나가요. 아이고. 그러다 다시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엄마가 벌어놓은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갑니다. 약간 고양이 같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안진진이 주인공이고 이모부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에서 건축가로 일하시는데 굉장히 번듯하시고 새하얗시고 멀끔한 양복을 차려입으셔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나영규와 비슷하게 뭐 인생이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네, 이렇게 인생이 굉장히 잘 풀려져 있는 이모부. 이 두 가정에 대한 비교도 이 소설의 어떻게 보면 줄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 깜짝이라는 챕터가 있는 거고. 네. 이 가족을 서술하는 네. 그런 챕터가 또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동시적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엄마와 이모의 그런 생활과 네. 자기가 나영규냐 김장호를 택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진진은 결국에 누굴 택했을 것 같아요? 네. 자기네 집은 아빠가 막 자유분방하셔. 근데 가정폭력을 일삼고 그 뻑하면 나가. 근데 반대로 이모부는 계획적이고 성실하시면서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야. 아까 말했던 나영규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건실하고 성실해. 근데 김장우는 막 여행 가야겠다 하면 야생화 사진 찍으러 가. 그러면서 막 감상해졌고 근데 또 사랑은 해. 안진진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랑 결혼을 할 것 같으세요? 진짜 통상적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쵸. 나영규를 택하지 않을까. 그쵸. 혹시 장채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결혼 상대를 구해야 한다고 치면 어떤 결혼 상대가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일단 나영규랑 김장훈 아닙니다. 아니요. 둘 중에 한 명을 밸런스 게임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네. 사랑과 결혼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안진진처럼. 맞아요. 저도 지금의 저는 저도 약간 사랑하는 거 다르고 물론 이제 사랑을 하다 보면은 뭐 결혼이라는 곳에 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사랑과 결혼을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 두 사람을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 같네요, 진짜로.
뭐 불현듯 생각나는 대로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저의 성격엔 맞거든요. 근데 그 성격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 혹은 놓치는 것들이 많겠다 싶어서 좀 계획을 갖고 어떻게 또 짜야겠다라고 사회적 경험에 의한 이 성격은 또 나영규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뭐 2개 다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모두가 그럴 겁니다. 뭐, 막 되는 대로 살아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물론 시간적 경험이 또 주는 이런 성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참 여러 가지 양가성을 갖고 살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랑하면은 네. 김장우고, 사랑하면 김장우. 네, 같이 살면 나형규죠. 되게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네. 나영규고 연애하면 김장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책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진지는 나영규를 선택합니다. 결국 선택을 네, 합니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또 모순적이라고 오늘 제가 모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텐데 네. 모순적인 게 뭐냐면 이모가 종국엔 자살을 해요. 그렇게 이거 진짜 엄청 스포 같다. 네, 자살을 합니다. 이거 네. 막 이렇게 될 만한 내용 아닌가요? 근데 막 보지 마세요. 아까 스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구나. 네, 스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복하게 지냈고.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그리고 청담동에서 이제 실크 가운을 걸치고 나오는 이모. 우와. 그리고 자식들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이모.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이 이모가 소설에선 결국 자살을 해요. 이유가 이제 삶이 심심하고 무료하고 지루하고. 야. 네, 안진진의 편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삶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지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안진진은 이모가 죽은 다음에 나영규를 선택합니다. 이모가 그렇게 살아온 걸 봤어요. 이모가 그렇게 무료하고 지루하게 살아온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영규와 결혼을 하게 돼요. 야.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그러게요. 생각할 거리를 남기게 돼서 이 책이 독서 모임의 주제로 많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진짜 결혼감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달라. 음. 왜냐하면 김장우의 어떠한 면들을 보고 이걸 또 사랑하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고민한다는 거는 분명히 김장우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약간의 그런 성향 혹은 뭐 재밌는 그런 것들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내게도 이런 성향이 있고 뭐 불현듯 어디 여행 떠나고 이런 것들이 난 재밌다. 고로 뭐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서술되진 않았죠? 나영규가.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네. 개노잼이에요? 개노잼이에요. 어쨌든 이 개노잼하고 살아도 나는 내가 이런 가치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활이 뒷받침이 또 돼야겠죠. 뭐 불현듯 여행을 막 가. 대출 막 받아서 가. 갔다 오면 이제 한 300 갚아요. 이자만 한 달에 이제 막 있잖아요. 원리금 균등 분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야 재미없더라도 뭐 이렇게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다녀오자 라고 했을 때 큰 부담이 없는 그 속에서 재미는 내가 찾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안진진의 말을 한번 빌려서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네. 잘 이유를 몰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겐 한없이 불행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했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가 봤을 땐 행복이었다면 남은 것은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김장우와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그것을 나는 나영규에게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벌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자기에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음. 결심이네요, 이거 그쵸. 사실. 네. 단순히 통속적으로 음. 재산이라고 뭐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결정이잖아요. 재산을 봤다. 혹은 이 남자는 뭐 미래가 불투명하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오로지 자기 자신에서 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답을. 맞아요. 내게 없었던 거. 근데 그게 이모를 봤을 때 그게 뜨거운 일인 줄 알면서도 뜨거운 곳으로 자기가 나아가는 그게 사실 전 무서울 것 같기도 하면서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끝이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서 간다는 게 저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만큼 자신이 또 있었던 걸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모순되는 상황들을 되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장치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야기 전체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아버지가 아까 가정폭력을 일삼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안진지는 거기에서 사랑을 찾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랬던 거라고. 가중폭력이 네. 이거는 이제 김장호와 네. 여행을 떠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김장호와 차를 타고 바다를 달릴 때 김장호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요. 네. 그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 되게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네. 안진지는 혼란에 빠집니다. 사랑이 아름다울 거라 생각했는데 사랑은 생각보다 별거 없었던 거고 생각보다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진지는 이 순간을 빨리 잊기 위해 지나오면서 봤던 바닷가를 6번이나 내리 왕복하면서 달립니다. 김장호와 함께. 근데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서 술을 먹어요. 잊기 위해서. 그쵸. 근데 안진지는 술을 되게 잘 먹는다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네. 술에 만취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취한 상태에서 김장호를 때려요. 때리면서 김장호에게 이제 감옥이나 되게 재밌다. 네. 재밌게 살아간다. 감옥이나 간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김장호가 이제 술 깨고 나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감옥이냐? 내가 너에게 간수와 같은 것이냐? 했는데 안진지는 거기에다 대고 화해를 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 아버지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고 아버지가 화해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도 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아버지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과 자기 동생과 자기와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은 아닐까? 라고 깨닫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도 굉장히 모순적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데요? 그죠. 네. 그리고 되게 자잘자잘한 것들도 많아요. 이제 동생이 잠깐 제가 방금 소개했는데 동생 진모가 나옵니다. 안진모. 동생 이름 안진모예요? 네, 안진모가 나오는데 안진모도 되게 웃긴 캐릭터인 게 뭐냐면 조폭은 아니에요. 조폭은 아닌데 조폭 행세를 부리고 다닙니다. 양아치. 그렇죠.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네. 아시나요? 그 최민수 씨 드라마가 나왔던. 교과서처럼 그에겐 교과서 같은 드라마예요. 그걸 네, 보면서 보면서. 막 연구하고 그쵸. 따라하고 그렇죠, 따라하고. 나 놀고 있네. 네. 이런 거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살인미수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하. 조폭도 아닌데 살인미수로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기초적인 모순점을 찾는다면 혹시 지금까지 대화에서 되게 웃겼던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안진지 사람 때린 거. 계속 안진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안진진 이름 자체도 모순적이에요. 진이 뭘 것 같아요? 진? 진. 뭐 뜻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진 있잖아요. 진라면 아니. 하객진. 진. 죄송합니다. 참진. 참진자예요. 네. 아빠가 진이라고 지어야겠다. 해갖고 진이라 지었는데 그냥 가는 길에 진진이도 좋겠다 해서 참진자 2개 써서 진진이. 똑같은 글자를 반복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안이 붙었어요. 니은? 아니, 네. 그러니까 니은. 노. 그래서 안진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정형의 이름을 달고 사는 참된이 아닌 그런 이름 자체를 갖고 살게 돼요. 그래서 이름 자체부터 저는 작가님께서 되게 위트 있게
잘 지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홍콩 영화 주인공 이름 같아요. 그렇죠. 이름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안진진. 안진진. 네, 안진진. 네, 그래서 자기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부정형이었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름 자체부터가 모순적인 이 안진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았던 것들과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초반에 제시해 주셨던 네. 그 작가가 얘기하는 모순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들이 네. 있잖아요. 뭐 삶, 죽음, 행복, 불행 네. 뭐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하나 키워드 하나하나씩 다 약간 녹아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제목이 모순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 지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그러니까 단어들이 소설의 인물로 하여금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야기를 좀 메인으로 끌어나가고 있는 거는 5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5명의 네. 그 이제 뭐 아버지, 동생까지가 그 외에도 뭐 직장 동료 뭐 이렇게 한두 명씩은 더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짜잘하게 엑스트라로 나오긴 하는데 인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10명 남짓 되는 10명도 안 인물. 되죠. 그렇죠. 그렇죠. 10명도 안 되고 또 재밌는 걸 또 소개시켜드리자면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일삼고 술에 쩔으시면서 그렇게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안진지는 아버지를 굉장히 품격 있게 봐요. 오. 네, 아버지를 굉장히 품격 있게 보는데 되게 슬픈 건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치매를 안고. 언제요? 이제 소설의 끝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소설의 끝부분에 아버지가 치매를 달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렸을 때 손을 맞닿으면 손을 비교해보면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엔 아버지의 손이 작아져서 안진진의 손보다도 작아져.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 그 손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순이죠. 먹먹하네요. 네. 먹먹하면서도 그래요. 이런 내용을 덤덤하게 써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읽기가 엄청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인기가 있는 소설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도 참 뭐가 없네요, 사실. 별거 없어요. 맞아요. 내용 별거 없어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도 별거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분의 5만 여기에 1만 여기에 제시했을 뿐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6분의 5 이상을 넘어서 진짜 엄청 많은 내용을 상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책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하는데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인생의 의미가 각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여기 책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은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달려있다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책은 자기가 인생을 얼만큼 해석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막 중학교 때 읽었던 책 혹은 그때 봤던 영화랑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봤을 때랑 느낌이 판이하게 다른 맞아요, 영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공 선생님도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 저는 한 번 읽거나 한 번 보고 나면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보게 되면 뭔가 첫 번째 감상을 좀 해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 번 읽진 않았는데 한번 이 책을 다음에는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50쯤 돼서. 아니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될 때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주제에 녹아 있으니까 그렇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나는 나중에 미래의 배우자를 나영규와 김장우 중에서 어떤 인물로 선택을 할 것인지 내 불행과 행복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보는 약간의 뭐 지침서 혹은 맞아요.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동의하는 게 네. 인생은 참 모순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인생은 참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같으면서도 저렇고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모순되는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채님께서도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는지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 매일 아침. 막 일어나야 되는데 더 자고 싶고 뭐 매일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거 참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